안녕하십니까 여러분. B&I 챔피언 챕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비지터 여러분, 참관인 여러분, 대리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힘찬 박수와 함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B&I 챔피언의 프리젠트를 맡고 있는 KIF 대표 한동현입니다. 이 챕터 미팅의 의장으로서 저희 역할은 B&I 체계적인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진행 순서는 이미 B&I의 전 세계 모든 챕터에서 비즈니스를 극대화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챕터의 리더십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우리 챕터의 부의장이자 멤버십 코디네이터인 임정희 대표를 소개합니다. 임정희 대표님 본인과 멤버십 위원회 여러분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NG생명의 임정희입니다. 멤버십 코디네이터로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챕터의 실적, 즉 멤버 간에 주고받는 비즈니스를 모니터합니다. 잘 운영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챕터도 경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항상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챕터의 멤버십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멤버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첫째, 멤버 가입 신청서의 리뷰 및 신청인의 신용 확인 작업을 합니다. 둘째, B&I의 규정과 절차를 챕터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챕터의 성장을 위한 기획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멤버십 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 대표 김진입니다. 멤버십 의원으로서의 저 역할은 멤버들의 불만과 이해대표를 멤버에 따라 중대 조정하여 챕터 영합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주희 대표입니다. 멤버십 위원회 저희 역할은 대신대상 멤버의 스테이프 라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코칭을 통하여 멤버 자격 기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세무에게 정기수 세무사입니다. 멤버십 위원으로서의 저 역할은 멤버들이 출석 규정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고 정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코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동 검진센터 홍효선입니다. 멤버십 위원으로서 제 역할은 챕터에 일어나는 리퍼를 점검하고 초계장, 감수장, 수표장이 잘 작성되어 전달되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십 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챕터의 서기겸 재무담당 일본을 맡고 있는 안혜련 대표를 소개합니다. 서기경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KB 손해보험 안혜련입니다. 저는 멤버십 참가비 납부와 챕터의 재무를 관리합니다. 또한 매주 비즈니스 쇼케이스 발표자를 선정합니다. 교육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이종훈 대표를 소개합니다. 이본성에서 이종원입니다. 교육 코디네이터로서의 저 역할은 네트워킹 능력을 높이기 위해 리퍼럴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과 관련된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우리 챕터의 멘토링 코디네이터인 조희경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멘토링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롯데트 SP 조효경입니다. 멘토링 코디네이터의 저희 역할은 활기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신규 멤버가 어떻게 B&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빠르게 배워서 그로부터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챕터의 성장 코디네이터인 김태민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 코디를 맡고 있는 리엔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수민입니다. 성장 코디네이터로서 제 책임은 챕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B2C는 물론 B2B의 비즈니스를 극대화하고 챕터 간 교류를 통해 리퍼럴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멘토링, 이벤트 코디네이터와 협의를 통해 리퍼럴 팀을 활성화하고 더욱 강력한 파워팀이 결성되어 서로의 신뢰와 많은 소개로 멤버들 간의 비즈니스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챕터의 이벤트 코디네이터인 이재원 대표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벤트 코디 라운커머스 이재원 대표입니다. 이벤트 코디로서의 저의 역할은 정규 B&I 회의 이후에 이벤트나 활동을 준비하고 선전하여 더 많은 소개를 만들고 더 많은 비지터가 오도록 멤버들이 더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챕터의 PR 코디네이터인 이추성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 컴퍼니의
이주성입니다. PR 코디네이터의 제 역할은 의장과 ST를 도우며 챕터 내에서 그리고 챕터 간 영등포 지역과 온라인상에서 챕터와 챕터 내 PR 멤버들의 PR을 담당하며 이벤트 코디네이터와의 협업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챕터의 비지터 호스트 팀을 맡고 있는 남궁성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스안경 남궁성우입니다. 비지터 호스트 리더로서 저의 역할은 미팅 중에 비지터분들을 잘 보살피고 미팅이 끝난 후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호스트 팀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림건강 정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신영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규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광 허영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저희 챔피언 챕터를 서포트해 주시는 국민재 엠버서더님을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엠베서더 맡고 있는 국민재입니다. 제 역할은 B&I 시스템의 셰프에 잘 적용되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신입 멤버부터 2년 이상 되고 3년 가까이 넘어가신 멤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시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임해야 되고 또 그런 분위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B&I, 우리 꼭 챔피언 챕터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B&I를 통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로드맵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먼저 보면요. B&I 처음 가입하고 나서 6개월 정도까지 됐을 때 그런 챕터의 모습을 보면 챕터의 특징이 일단 나는 멤버를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산업들과 이제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분위기에 적응하는 이제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의 감정은 어떨까요? 재미도 있고 들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사실 이런 감정으로 한 4개월 정도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7개월 그 상황이 굉장히 좋죠. 처음 1단계 됐을 때 이제 개인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두면 나는 B&I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멤버와 이제 신뢰 관계 형성을 할지 물론 이제 꼭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챔피언의 멤버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학습과 훈련은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교육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또 원투원 이런 걸 통해서 B&I에 적응하는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해야 될 거는 이제 리퍼럴 파트너를 한 명 정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처음 1단계에 있을 때 이제 팀 활동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이제 멤버 처음 가입을 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도어퍼슨과 디포스트죠. 도어퍼슨과 디포스트를 통해서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에 많은 멤버들과 사실 인사도 하고 서로 이제 얼굴도 익히고 그러면서 사실 유대감이 좀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해야 되는 교육이 이제 테스트 파를 해야 되고 MSP를 두 달 내로 꼭 들어야 되고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2월달 교육에 대해서 나눴는데 6개월 내로는 한 번씩 꼭 MSP뿐만 아니라 MSP는 꼭 필수 교육이고 나머지 교육들도 꼭 필요한데 이런 리퍼럴 마케팅 입문 대학과 성과 관리 이 정도의 내용의 교육들은 좀 들으셔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이 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적응 이제 3년째 이제 들어가는 이제 챕터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덜한데 신생 챕터에서는 나타나는 분위기네요. B&I 잘 적응해서 남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일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그때의 감정은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건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긴장이 풀려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사실 조금 주춤해지는 시기가 되면서 출석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2단계에 가져야 될 개인 목표라고 하면 5명 정도 이상의 멤버에 내가 리퍼럴 소스가 되는 노력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핵심 트레이닝 완료라는 것이 교육이 되겠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아까 듣지 않았던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들어야 되는 시기고요. 리퍼럴 파트너는 최소한 2명 정도 이상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추천팀 활동으로는 교육팀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 사견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요 지금 시기에 있는 2단계 시기에 있는 분들은 다음 교육팀에 또 한번 해주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추천하는 교육 중에 이제 멤버스킬 심화 과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멤버스킬 기본이 있고요, 심화 과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매달 저희가 이제 돌리잖아요. 교육을 이제 뭐 어떤 교육을 하니까 신청하세요라는 교육을 할 때 보시고 그런 교육들을 꼭 이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1년이 넘어가서 재갱신을 하는 시기가 되죠. 그때가 되면 이제 기본기를 다시 시키고 또 열심히 해서 내공을 좀 쌓아서 사실 기본적인 이제 초석이 되는 다른 멤버들이 왔을 때 그 멤버를 보고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고요. 그때의 감정이라고 하면 약간의 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피로보다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약간 희망을 갖고 새로 B&I를 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멤버가 한 10명 정도 이상의 리퍼럴 코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리퍼럴 파트너도 3명 정도 이상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추천하는 K 활동으로는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가 왔을 때 그분들을 이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 신규 멤버 멘토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멘토링 팀도 가입을 해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갱신을 하게 되면 MSP 교육을 다시 재이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6개월마다 이제 MSP 교육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꼭 필수이기 때문에 1년이 되신 분들, 2년이 되신 분들, 3년 되신 분들, 재갱신하신 분들 꼭 연습을 듣도록 하시고요. 기타 뭐 LT나 멤버십 포럼, LNM 포럼도 관심 갖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의 특징은 이제 2년제 차가 이제 되게 바로 전이죠. 여러 사업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리퍼럴 팀을 떠나서 조금 더 성장한 파워팀, 협업팀을 이제 갖춰지게 되고요. 또 다수의 리퍼럴 소스가 발굴이 되죠. 그때의 주된 감정은 즐겁고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평온하고 제 감정이랑 좀 비슷한데요. 아마 이제 사실은 이제 1년만 2년 넘어가신 분들은 처음에 한 몇 달, 1년 정도까지는 아까 말한 출결 같은 것도 약간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1년 넘어가신 분들, 1년 반 넘어가면 출결은 그냥 당연하게 되고요. 그런 멤버 활동을 통해서 리퍼럴도 주게 되고 받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B&I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꼭 단순히 비즈니스를 떠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4단계 들어서면 멤버가 15명 이상 정도 리퍼럴 소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리퍼럴 파트너도 4명 정도 만들어서 파워팀이 운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챕터가 아직 파워팀은 많이 활성화되진 않고 이제 일부에서만 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지금 성장팀께서 성장 코디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되면 이제 예장단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그런 팀 활동을 받게 교육은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되겠죠. 디렉터나 엠버서더 팀 미팅, 프레젠트 클럽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각 단계에 맞게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면 비즈니스 성장하는데 B&I 챔피언십들 하면 비즈니스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약간 슬럼프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정 누구나 지나가는 경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챔피언십도 너무 분위기 좋고 하니까 자기의 맞는 활동, 팀 활동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도 보니까 역시 교회 오빠처럼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파악 끝나신 분 문영철 대표님하고 한혜숙 대표님 교육팀 들어가십시오. 아까 교육팀 홍보 잘했으니까 문영철 대표님하고 파악 끝나시면 무조건 팀원이 되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훈 대표님 두 분 교육팀으로 초대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시너지 챕터에서 스피치 교육을 담당하시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윤혜경 대표님이 나오셔 5분간 피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시너지 챕터와 저희 챕터 간에 월 2에 각 챕터에서 기여도가 높은데 리퍼를 받지 못하는 우수 멤버
그러니까 그린라이트나 또는 옐로우라이트 붙여서 각 챕터의 성장 코디가 지명하여서 5분간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챕터에서는 12월에 유재원 대표님하고 우정아 대표님이 시너지 챕터에서 PT를 진행하셨고 1월에는 홍영수 대표님하고 김진궁 대표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표님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는 시너지 챕터 윤혜경 대표님의 사업 설명을 경청 후 리퍼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반가우신 거 맞죠? 네. 항상 와보고 싶었던 그런 챔피언 챕터입니다. 저희 손지희 대표님, 그리고 윤태선 디렉터님, 우리 손지희 엠베서더님이 저희 챕터에 매주 나오셔서 도와주고 계신데, 얼마나 또 챔피언 자랑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너지 챕터에서 교육 코디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스피치 교육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활기찬 이 분위기 이어서 저 따라서 한 번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오만 잘해도 스피치의 절반이 해결되는 IU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입니다. 제가 크게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 일인데요. 강의하고 그리고 개인 코칭입니다. 물론 그룹 코칭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일을 할 때 특징은 뭐냐면 고객과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내 고객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고객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제 소개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수 MBC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년 정도 아나운서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극, 그리고 뮤지컬, 또 콘서트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장르의 그 공연의 배우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서 제가 색깔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던 포스터만을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가장 스피치의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 감성을 또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이제 스피치를 강의하고 코칭한 지가 1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12년 동안 하면서 결론이라고 생각했던 것, 진짜 저희 IU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가치 세 가지입니다. 긍정, 변화, 그리고 표현인데요. 저는 사람의 말의 변화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출발해서 변화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표현까지 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사명인데요. 그래, 좋아, 말이 좋고 무슨 말인지 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또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스피치 교육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적어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이해를 해야겠죠. 어떤 것이 좋은 소통인가에 대해서 뭐 감각 언어라든지 행동 유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툴로 사용해서 자신의 스피치 성향을 파악해보고 보완점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내려가 보시면 보이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발음을 할 때 자음, 기역, 니은, 모음, 아야, 어여를 발음할 때 혓바닥의 위치랑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정확한 발음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리더의 스피치에서 CEO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요. CEO분들에게 계속 가장 필요한 거 경청이라든지 또 아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긍정 화법, 칭찬 기술 이런 것들을 코칭하고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B&I 분들은 매주 좋지 않게 오시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으시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코칭해드립니다. 6번째 보시면 미디어 스피치가 있는데요. 라디오나 TV에 출연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출연을 앞두고 계신 전문가분들, 의사분들 많으시고 변호사분들 요새는 많이 이제 코칭을 받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잘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원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습까지 코칭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코칭 비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약간 겹치지 않는 강의 제목으로 쭉 어떤 것들을 강의했는지 감을 잡아보시라고 몇 가지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경우는 연성대학교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제가 특강을 나간 경험이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함께 이제 연구하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수업이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MBC 스피치 최고의 포럼에 제가 지금 지도 교수를 나가고 있는데 롤플레이를 통한 표현력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극대본입니다. 연극 대본을 가지고 스피치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표현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코칭 비용인데요. 1:1 코칭 기준으로 제가 적었고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지속이 되려면 최소한 8회 정도는 저랑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기준을 정해서 8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쭉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또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협의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찾는 리퍼럴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개인 코칭이거든요. 1:1 개인 코칭은 충분히 상담 후에 맞춤으로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을 코칭해 드릴 수 있고요. 기업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직원 교육을 직접 세팅하고 계신 대표님들, 저는 소그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일수록 저한테 좋은 리퍼럴이고요. 제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서 사회자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제가 대통령 참석한 행사 사회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행사, 기업 행사, 음악회, 시상식 이런 것들이 저에게 좋은 리퍼럴이 될 수 있고요. B&I 멤버들이 저한테 이제 코칭을 신청하시면 매주 해야 하는 위클리 프레젠테이션이나 피처 프레젠테이션을 기본으로 두고 코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의하실 때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스피치라는 것이 스피치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피치가 좋은 수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스피치라는 것이 적어도 걸림돌은 되지 않게 나아가서 성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IU 스피치가 아니고요. IOI 스피치도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힘차게 외쳐주셨던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말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끝나고 나서 혹시 생각이 나시면 식사하는 중에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윤혜근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잘 알게 되었습니다. 멤버 여러분은 윤혜근 대표님의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 챔피언 챕터 멤버 사업처럼 리퍼럴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번째 순서인 네트워킹 리더 발표 시간입니다. 멤버십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달 첫째 주 회의에서 우리는 이달의 네트워킹 리더상을 수여합니다. 네트워킹 리더는 지속적으로 많은 리퍼럴을 제공하거나 가장 많은 비지터를 초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목표는 51명 이상의 강한 멤버가 활동하는 플래티넘 챕터가 되는 것입니다. 리퍼럴을 가져오고 비지터를 초대하는 것이 챕터에 공헌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방법입니다. 12월의 네트워킹 리더는 최다 리퍼럴상 부분에 손주희 대표님 일어나 주십시오. 31건의 리퍼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다 원투원상의 황희성 대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7건의 원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챕터의 기여도가 가장 큰 멤버들입니다. 특히 이분들을 위해 많은 리퍼럴을 찾을 것을 기억해 주시고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6번째 순서인 명함 전달 시간입니다. 이 명함 박스에는 우리 챕터의 모든 멤버의 명함이 담겨 있습니다. 명함 박스가 테이블을 한 바퀴 돌도록 옆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피터 여러분, 혹시 명함을 못 받은 멤버가 있다면 자유롭게 명함 박스에서 명함을 꺼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멤버 여러분, 지난주에 다른 멤버들에게 리퍼럴을 찾아주기 위해 나누어주고 없어진 명함을 여러분의 명함집에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순서 8번째 리퍼럴 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멤버들이 동료 멤버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멤버 여러분은 30초간의 한정된 시간 내에 자신의 발표를 마쳐야 합니다. 타임키퍼는 20초가 되면 멤버가 남은 10초간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벨을 한 번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되면 벨을 2번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멤버 여러분, 벨을 2번 울리면 반드시 발표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리터 여러분, 여러분께도 자신을 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의 발표가 끝난 후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모두 앞에 놓여있는 리퍼럴 요청표를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제일 상단에 여러분의 이름과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미팅 후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리퍼럴 요청표를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각 멤버들이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개를 찾고 있는지 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청표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청표 넘버 1 리엔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태민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핫한 이슈거리인 SNS 마케팅 중에 네이버 밴드를 소개합니다. 온라인 카페 형태의 네이버 밴드는 공개와 비공개를 통해 커뮤니티는 물론 그룹을 통해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받고 싶은 리퍼럴은 지난번에 원투원을 하신 손영선 대표님, 이미경 대표님하고 유미경 대표님 팔을 아직 안 하셔서 제가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주시면 다시 날짜 잡고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표 1번 리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청표 2번 임정대 인터넷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고객 광고, 이런 교통 광고, 버스와 지하철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디지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라든가 KT 역사에 보시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저희는 디지털 광고라고 하는데 서울시내 역사는 보통 역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좀 대량으로 비싸게 들어가고요. 그냥 이런 같은 경우는 KTX라든가 뭐 홍대라든가 뭐 앞에 모델라든가 하나씩 있는 거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또 하나 이제 미디어 보더라도 아파트 송파, 서초, 강남 지역을 30만 원부터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 보도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 관심 있는 개업이라든가 개원하시는 대표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표 2번 인터넷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청표 3번 마트 폰마트 어진입니다. 저희 집은 SKKLT의 일지등본으로 날짜리 폰도 취급하고 있는 판매점이고요. 핸드폰 다 팔아요. 자, 이번 주에 찾고 있는 리퍼럴은 이번에 저희 내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내부 프로모션이 뭐냐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의 실적을 달성하면 저희 평창 보내줍니다. 5G 시어나를 보내주는데 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번 달 40대에 나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고 있는 분들은 아직 핸드폰을 바꿀 때가 안 되신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바꾸고 싶습니다. 일단 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청표 5번 예쁜 얼굴 바르니 교정치과 원장 화영철입니다. 학회에서 진행 중인 일과 목요일 조차 시간이 겹쳐서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 됐다고 제가 대리로 2번째 오는데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 대표 영업사원이신 대표님들과 교정치료가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저희 치과를 아직도 소개시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시간을 놓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치아 교정은 예쁜 얼굴 바르니 치과입니다. 경청표 5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청표 6번 압구정 천연막 피부과 원장 박진성입니다. 저희 병원 보시다시피 많은 레이저를 구비하고요. 여러분들 뭐 얼굴이나 어디 몸이나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일반적으로 시술을 많이 받는데요. 아무래도 활동이 적으니까 겨울에 시술을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주위에 피부 치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청표 7번 진성망과 현지원장입니다. 저희는 강남역 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라식, 라섹, 백내장, 노안 백내장, 렌즈를 뚫는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끝나가는데요. 요번에 입학하는 새내기들 이제 마지막 기회에 저렴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정 연휴 이용해서 수술 받고 싶으신 분들도 미리미리
소개해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수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표 8번 유리연구가 만드는 프리미엄 착즙 세청 이렇게쯤 대표 손주입니다. 이제 저희 착즙 세청이라서요. 원래는 물로된 100% 섭취 가능한 세청을 드실 수 있고요. 또 100% 원물 상태 그대로인 차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물로 앞으로 남은 구정 때 선물하실 수 있으니까요. 1개부터 3개까지 세트가 구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특별 제품도 있으니까 저렴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성 대표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경청표 9번 압구정 예비소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리본 성형외과 이경호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찾고 있는 리퍼럴은 중년 여성분, 남성분들 중에 눈꺼풀 처짐을 갖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중년분들은 성형수술 하시고 나시면 쌍꺼풀이 어색하다,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다, 싸나워 보인다,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실 수술을 깊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듀어럴 상안검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눈썹 아래쪽으로 거상을 하고 쌍꺼풀을 찝어서 수술을 하는, 동시에 수술을 하게 되면 처짐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중년 여성분들, 남성분들 잘 찾아봐 주시고요. 처지신 분들 있으면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청표 10번 암검진 1등 원자력병원 검진센터 홍영순입니다. 벌써 2018년 1월이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하신 것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세부 계획도 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지금 직원에 대한 복지와 검진 계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업체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으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크게 부탁드리고요. 다시 찾겠습니다. 하나은행 본사 총무팀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을 찾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 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표 10번 원자력병원 홍영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청표 11번 지인세무에게 정기도 세무사입니다. 저는 여의도 국회 만주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고 사업자분들의 세금 신고를 비롯해서 양도 상속 중에는 각종 세무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날인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신다는 분이 주위에 계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 아플 때는 어디로 가? 치과. 한우 먹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 한우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국내 최고 브랜드 농협 안심 한우. 한우가는 안심 유황대지, 안심 유황오리가 항상 신선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경청표 26번 한우가 이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청표 14번 꽃으로 디자인하는 플로리스트 파피오 플라워 박옥선입니다. 이가 아플 때는 네, 저는 전국 꽃배달 서비스 행사 꽃장식, 웨딩 꽃장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족 행사나 스몰 웨딩, 카페 웨딩을 준비하시는 예비 신랑 신부님은 소개받고 싶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으로 맞춤형 기억에 남는 행사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표 14번 파피오 플라워 박옥선이었습니다. 제가 경청표 14번입니다. ING 생명 임정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해야 될 것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가 있다는데요. 그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원망하지 말 것, 자책하지 말 것, 현실을 부정하지 말 것, 불상 떨지 말 것, 조급해하지 말 것.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리퍼럴 안 주신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리퍼럴이 줄줄이 이어질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나이가 1살이 드시면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아시죠? 나이 생일 지나시기 전에 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표 14번 ING 생명 임정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부자가 되어야 성공하는 회사 스탠다드 스펜서의 이정재입니다. 2018년 첫 번째 저희 준비한 1월의 기업 STN을 소개하겠습니다. STN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스포츠 전문 방송국입니다.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이제 케이블 채널을 직접 배정을 받아서 스포츠 종목 시장의 중계 노하우 선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들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출하는 사업까지 겸비하고 있으니 STN의 소액주주로 참여하실 분을 소개시켜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떼뜨 덧떼뜨 헌집 세몸 다시 한 번 할게요. 덧떼뜨 덧떼뜨 헌몸 세몸 좋습니다. 몸이 바뀌는 데는 단지 관리의 하나의 의미는 아니고요. 왜 내 몸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인지가 있고 나서 진정 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요요 없이 자기 몸을 관리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해와 관리 결과를 같이 드리는 덧떼뜨 에스테틱 16번 김특표 16번 덧떼뜨 에스테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허리가 많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걱정 덕분에 이렇게 왕쾌해서 나왔습니다. 저 반짝반짝 태양광 경청표 17번 원래 18번이었는데 17번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단계 올라오기 힘듭니다. 아무튼 늘 건강하시고요. 제가 찾는 리퍼를 항상 공장, 옥상이라든지 이렇게 밭 찾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신용들 많이 써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세요. 경청표 18번 유행날별 공장 1분을 발표할 수 있는 공장 스마트 공장 유재원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스마트 공장이 뭔지 대충 많이 아실 거예요. 다음에는 다른 동영상으로 리퍼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스마트 공장 사업이 예산이 50배나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이 살 길은 스마트 공장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리퍼럴 찾는 데는요. 지난주처럼 토필드입니다. 토필드라는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님 꼭 만나서 계약 체결하고 싶습니다. 토필드라는 회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따보려면서 이추리 컴퍼니 이추성입니다. 이추리 컴퍼니는 인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로역 1번 출구에 위치했습니다. 인쇄에 관련된 문의는 이추리 컴퍼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표 19번 이추리 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챔피언의 해물전 경청표 20번 국제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KF 관동입니다. 비오는 날에는 막걸리와 해물전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저 한동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KF 해물전집이 생각납니다. KF 해물집이 어떻냐고요? 바로 배에 물리는 전문가 슈퍼맨처럼 하늘속 구름을 헤쳐 안전하게 배송하는 항공운송, 캐리비안 해적 존 벨 선장처럼 물살을 가르며 안전하게 배송하는 해상운송, 여러분들의 안전한 자산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안전한 운송을 약속드립니다. KR 방동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노광균 대표님 그 스튜디오에 가서 만든 컬러링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저한테 전화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표 21번 KB손해보험 안혜련입니다. 여기 계신 지난주에 소개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이렉트 인수 거절받고 각 보험사 인수 거절받고 KB손해보험에서도 인수 거절 떠서 도대체 할 수 없는 계약을 제가 최근에 받은 심의 중에 컴퓨터 김진공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떨리면 청심만 먹어야 되는데 안상원 원장님 찾아가면 되고 눈앞이 캄캄할 때는 허영재 원장님 아까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교정받고 싶으면 아이오 스피치를 찾아가면 되는데 동영상 압축은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청표 25번 신사통증학과 대표원장 고준성입니다. 오늘 손지 대표님한테 이거 프레젠테이션 너무 지루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그 통증학과 도입하고 24년째 강남역 국회의원 사거리에서 진료하고 있고요. 통증의학과는 각종 척추질환, 어깨질환, 두통, 모든 신경통의 원인을 찾아 원인 치료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최근에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깨가 아프고 움직이기 힘든 50대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깨 아프신 분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표 27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레스토랑 운영하는 윤순현선입니다. 이번 주 2월 프로모션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5만원 식사에 와인 무제한으로 최현우 대표님 와인으로 무제한 쏘겠습니다.
많은 소개 부탁하고 소규모 모임이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경청표 27번 현현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청표 28번 상업용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지엘카 김기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는 데 꼭 컨설팅과 상상하시는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리퍼럴은 주변에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표 28번 상업용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임기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챔피언의 메모리로 이명은 대명 한의원 안상환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9호선 선유도역 5번 출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이하게 한의사분들의 소개로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 한의원입니다. 주변에 귀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은 물론 소리가 날 것 같은 분들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청표 31번 성운회계법인 김태성 회계사 대리인입니다. 합격이다 분할이다 하면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들만 하는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상은 다양한 이유로 두 회사를 합치기도 하고 두 회사로 가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찾는 리퍼럴은 동업관계가 어긋나 회사를 쪼개려 하시거나 시너지를 얻기 위해 회사를 합칠 것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뱅크뱅크 K뱅크 역삼역 2번 출구 강남 파이낸스 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가 아플 땐 한우가, 돈이 급할 때 노제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가 아픈데 한우가를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보 사인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와인 이렇게 선물하실 때 저 권장 소비자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서 브랜드를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수입하시는 화장님이 이제 합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약간 덤핑 비슷하게 던지는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72,000원에서 그러니까 뒷자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앞에 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명절 택배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데 저희가 뭐 이제 파손이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927개 중에 한 개가 나니까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니까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 이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마음과 몸이 기억하는 한진강강입니다. 프로방스, 니스, 깐느, 마르세유는 어디 지역의 나라일까요? 도시일까요? 프랑스도 또 북프랑스, 남프랑스. 네, 똑똑하십니다. 자, 남프랑스가 요즘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 직항 전세기가 또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깐느 영화제 그리고 마르세유 가시면 또 피카소 전시회도 이제 본 상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청번호 36번 서초동 아크로비스트에서 10년째 안경을 운영 중인 글로스 대표 남궁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경으로 유명한 린드버그는 폐하자로 고장이 났을 때 2년간 무상으로 새 제품을 교체해드립니다. 저희 고객분이 술을 드시고 안경테를 밟아서 이렇게 부러졌는데 고객 과실이지만 제가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술 많이 드시고 안경테를 자주 밟거나 부러뜨리신 분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과실도 이익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안녕하십니까. 회전건축의 조춘봉입니다. 지금은 삼행시를 하겠습니다. BLI로 하겠습니다. B. 비슷한 도전하는 정신을 가진 대표님들이 모여 N분의 1로 사업 소개를 하네요. 이해가 쉽게 설명하는 챔피언 챕터 멤버님들 최고십니다. 지난 화요일날 열방을 깨냈습니다. 검도를 하는 저에게는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타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을 치는 게 힘이 아닌 날카로움과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에서도 저희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카로움을 받아듣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미라클 다이아몬드 권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철표 39번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 태극당 신영철입니다. 저희는 동네 입구에 이번 주로 앞에 있고요. 오늘 사과잼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이거가 저희가 2,000개 정도만 만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판매용은 아니었는데 손님들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담은 거예요. 100%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네, 맛있게 드시고 네, 또 구정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축배 40번 솔로된 문경입니다. 많이 바쁜 게 이번 달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많은 대표님들 만나 뵙고 저희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찾는 리퍼럴은 판촉물 회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판촉물이 필요한 회사 대표님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메이션의 이우성입니다. 그 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립니다. 41번. 네, 41번이네요. 41번이고요. 홈페이지를 생각하시는 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희 그 임기택 대표님처럼 집 만드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을 새로 만드시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고치는 경우도 있고 집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들 다시 한 주 걸러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제 출장 때문에 신경 못 써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는 연예인분들이 찾아뵙는 맞춤 점정 브랜드 아미입니다. 저희 매장은 압구정 로데오 쪽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정장, 가족분들, 그러니까 가족 자켓이나 구두 이런 것도 다 맞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석이 이제 구정이 이제 조만간 다가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상품권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저희 실물이랑 계속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청병 44번 한혜숙이라고 합니다. LG 플러스 기업통신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명은 광통신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매번 똑같은 자료를 올려놓으면서 이번에 MSP 교육을 갔을 때 거기 디렉터님께서 부지런히 BNI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걸 매번 바꿔야지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발표하기 하도록 그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은 어진 대표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의 통신 다 한혜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역 4번 출구에서 수제 맞춤 드레스 대여하는 살아있는 인형놀이 하면서 돈을 버는 여자 헤라드레스 대표 이윤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필터 제조 판매 전문업체 하늘텍 이영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온라인 판매만 했는데요. 앞으로 온라인은 우리 김태민 대표님께서 광고 효과로 매출을 싹싹 올려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찾는 리퍼럴은 렌터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주위에 계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난임부부 세라차 도우미 늙은맘 정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간만에 이른 아침을 먹고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네이버에서 내 이름맘을 검색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네이버에서 내 이름맘을 검색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거 원투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청표 48번 OBM 커뮤니케이션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상을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고요. 수많은 색다른 영상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청표 49번 신차 장기 렌트 리스 원강호입니다. 새 차를 가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 국산 차는 장기 렌트를 권해드리고요. 리스는 외국차, 수입차는 리스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영구화장 전문 박민서입니다. 반영구라고 하면 다 통증이 있다고 리서치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계로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는 리퍼럴은
열심히 사나 돈이 많이 세시는 분들 있습니다. 정청표 50번 강의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죠? 네. 일단 여러분, 참가진 여러분, 대리인 여러분, 우리 멤버들도 여러분에 대해 알고 싶은 9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황영철 원장님 대리인으로 오신 그 임수년 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정영식 대표님 옆에 계신 네, 그분 순서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필터 여러분에게도 2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본인의 이름과 회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수년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대리인으로 왔는데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시 컨설팅하고 있는 임수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발 좀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겠다고 연락을 주신다고 해놓고 연락을 안 주신 분들이 계세요. 연락 좀 주시고요. 제가 송파 사시는 분 어떤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급해요. 네. 그리고 입시는 설계입니다. 설계는 미리 하셔야 돼요. 입시 컨설팅하고 있는 임수현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다원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재환입니다. 작년에 한번 왔었는데 이렇게 올해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저희 법인은 9명의 변호사분과 20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신공 소개로 온 친구 송혜화고요. 저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어요. 생명 쪽으로 10년 있다가 그도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을 차리셔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손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친병 대표님 소개로 온 주우통로지스 김영재입니다. 저는 중국 물류를 담당하고 있고요. 중국의 지사가 4군데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 한중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조그만 소량 화물 그런 콘솔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죠. 저희는 법무법인 메리트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세상에 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분쟁 모든 거 아니하고 세상이 조용히 살기보다는 시끄럽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물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조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배우 해밀리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주 사장입니다. 일단은 저희 안희련 대표 소개로 왔고요. 부인들 잠깐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증권회사라고 하면 주식을 해서 손해를 보고 증권사 직원은 어떤 수수료 수익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적응의 시대에서 그 채권이나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끼실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 다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고자 저도 도움 받고자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키 서초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는 최근에는 트럼프 만찬에 저희 디저트를 출시가 됐고, 또 저희 점은 특별하게 지금 케이크 배송을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너지 챕터 김대신 변호사입니다. 강남역 국기원 사거리에 사무실 있고요. 부동산 관련 문제이나 상속 분쟁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필터 여러분에게도 우리 팀원의 일원이 되고 싶은지 결정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우리 챕터에서 마케팅 기회를 독점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 10번째 멤버십 코디네이터 보고 시간입니다. 부위장님 전달사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챔피언 챕터의 활동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방문한 비지터 수는 17명, 월 평균 비지터 수는 20명, 지난달 리퍼럴 수는 363건, 월 평균 리퍼럴 수는 249건, 전체 누적 리퍼럴 수는 6,234건, 12월 매출액이 11억 8,260만 원입니다. 비즈니스 누적 총액은 73억 8,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찾는 전문 분야인데요. 다음에 5가지 전문 분야는 현재 우리 챕터가 정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소개해 줄 수는 있지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멤버 여러분께서는 한 달 이내의 회의에 이 5 전문 분야 중 적어도 한 분야에서 좋은 분을 비지터로 모셔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5가지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관세사, 노무사, 보증보험, 부동산, 토지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리 챕터의 목표입니다. 2018년 3월까지 멤버 수 51명을 달성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각자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명의 비지터를 모셔와서 우리가 B&I에서 하는 활동을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멤버는 매주 2건 이상의 양질의 리퍼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회의 이외에 멤버 상호 간의 원투원 미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알아봅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월 8일에 비지터 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간 목표는 이미 6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멤버 규정에 있는 일반 규정, 출석 규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석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멤버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같은 챕터의 멤버가 아닌 대리인을 회의에 보낼 수 있으며 이것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간 3번의 결석까지만 허용됩니다. 결석이 이보다 많을 경우 멤버십위원회는 그 멤버의 B&I 참여의 자유를 중단시키고 해당 직종을 다른 경쟁자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 12번째 피처 프리젠테이션 발표자 순서 시간입니다. 에스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B&I 챔피언 챕터에서는 MSP 교육을 이수한 멤버에 한해 10분 동안 자신의 사업을 더 자세히 소개하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표 기회를 통해 멤버들은 왜 이 멤버가 고객의 사랑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멤버들이 이 멤버에게 효과적으로 사업 소개를 할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발표는 모든 멤버들이 돌아가며 선임 멤버와 신임 멤버가 섞여서 합니다. 다음 6주 동안의 발표 대기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부터는 한 주에 약 2분씩, 한 분이 6분씩 비즈니스 쇼케이스를 발표합니다. 발표는 신구 멤버 각 한 분씩 선정되시며 발표 시간은 5분, 질의응답은 1분으로 진행됩니다. 2월 1일 지인 세무회계 정기수 대표님, 주식회사 솔루젠 이훈경 대표님, 2월 8일 분덕키친 손주희 대표님, 오토레이션 이우성 대표님, 2월 15일 구정 연휴를 조차는 쉽니다. 2월 22일 리엔커뮤니케이션 김세민 대표님, 주식회사 삼성CS 문영철 대표님, 3월 1일 클로스데이를 쇼케이스는 쉽니다. 3월 8일 단행에듀 오정화 대표님, 맞춤 정장아귀 박민홍 대표님. 대기자 명단에 계신 갱신 멤버분들도 MSP 교육을 신속히 이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멤버 여러분은 발표자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발표일에 비지터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발표자는 지인 세무회계 정기수 대표님, 주식회사 솔루젠 이훈경 대표님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초대를 받는 분 대부분이 잠재 고객 수십 명을 한자리에서 만나 인맥을 넓힐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니 편안하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표자분들은 발표일의 추첨을 통해 전달할 선물을 가져오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추첨할 선물은 발표자의 비즈니스 혹은 발표자의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이면 좋습니다. 언급드리지만 선물은 반드시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져오시면 멤버들에게 남겨지는 쇼케이스의 여운이 길어집니다. 가격은 5만원 이상의 것을 2개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의 발표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집, 차별화된 디자인, 오래 살아도 실증나지 않는 주택을 지어서 사시는 분이 행복한 공간을 연출해가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수동건축의 조춘봉 대표님이십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6분이 되면 타임키퍼가 한 차례 울릴 것이며 8분이 되면 2차례 울릴 것입니다. 이는 남은 2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 발표를 마무리해 주기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순봉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최고이신 분만 여기에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인 분한테 프리젠테이션 할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잘 지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잘 지은 건축에 대한 거를 해마다 30개를 뽑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제가 분양을 할 때 오셔서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를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오피스텔은 제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나오면 그때는 제가 프리제이스 30초 할 때 그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수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때 물어보는 집을 내가 집을 살 때도 필요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어디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는 하지만 또 투자 가치도 있어야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거는 이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은 생물이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풍수를 얘기를 하는 거가 이게 그 기운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가서 잘 되는 거가 있고 또 터가 나쁜 데 가서는 또 내가 일이 안 돼서 또 이사를 잘못 가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게 저희로서는 땅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사이 3년 전에서부터 그렇게 세 가지만 간추려서 제가 이제 시행을 해서 시공을 해서 분양한 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사당동에서 그러니까 남성역 이제 근처에 있는 역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서 빌라를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집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구입을 할 때 과거에는 제가 이제 빌라를 해서 빌라를 사면 가격이 나중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꾸준히 오른다는 건 결국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그걸 말하자면 2천만 원을 보고 간 땅이 한 해 뒤에 가서 보면 2,300, 2,500, 많이는 3천만 원까지 오른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상 그러니까 전 세계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근데 그 와중에 돈을 번 사람들은 엄청나게 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집에 대한 소유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드문 경우이다 보니까 소유 욕구가 어느 나라보다 다르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를 쭉 추산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는 IMF 왔을 때 집이 가격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그게 다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있는 사람이 더 소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있는 사람의 소유로 인해서 집값은 다시 상승을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결국은 욕구가 많으니까 이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결론은 수요보다 이게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꾸준하게 제가 10년을 넘게 지금 건축을 하면서 집값, 땅값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딘가 가격이 내렸다더라.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 땅값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일단 내가 살고자 하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소유를 하시는 게 요게 이제 지금 보면 20%씩 올랐습니다. 그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어떤 걸 해도 20%의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매해. 근데 얘는 매해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요거 하나 내려갔네요. 요거는 지금 대방동에 2동을 동시에 제가 시행해서 시공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는 게 역세권과 그 다음에 학군을 봅니다. 이제 역세권은 이제 내가 이제 교통이 편한 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고요. 여기는 역세권도 갖췄지만 학군이 학교가 여기에 포진의 학교가 변경 1km 안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동에 여기가 이제 대방동 안에서도 또 나름 잘 사는 그런 학군 때문에 이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 2동을 짓고 분양을 하는데 딱 3주 걸렸습니다. 23세대 분양하는 거.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딱 분양이 들어가면 그 주변의 빌라분들이 이제 컨설팅 애들이 와서 딱 그래요. 사장님 팔 때까지 다른 빌라는 스톱이네 이래요. 네, 그건 뭐냐면 컨설팅 애들이 저하고 한 이제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물건은 소개를 해도 욕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결국은 그러니까 기본을 입각해서 계속 집을 오니까 그 소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밤에 11시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전화를 와요. 그래서 제가 분양할 때 늦게는 11시 반에도 계약을 썼습니다. 왜냐면 퇴근한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제가 한 달에서 2달이면 분양이 거의 완료를 시켜요. 그러니까 80에서 90%는 평균 분양할 때 80%에 90%가 거의 한 달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더러 한 세대, 2세대 정도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그거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집의 기본이 첫째가 튼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살아가면서 그 집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위치를 내가 선정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것도 1차, 2차 그렇게 했고요. 네, 요게 이제 집 두 채하고 그다음 학교입니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장안동에 4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4동을 지어서 요것도 분양이 요거는 조금 36세대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제가 오픈 때 사람을 그 분양팀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때는 막 서류 막 하러 다니라고 준공해서 그렇게 했더니 요거는 3개월이 사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장안평역하고 여기하고 땅값이 똑같아요. 왜냐면 얘는 역세하고는 멀어진대. 왜 그러냐면 학군이 은석초등학교라고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평초등학교, 동국대 부석중고등학교가 그 반경 500m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대기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사를 계속 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를 넣기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넣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사실 때 가장 이제 뒤에 부가가치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1위가 역세권. 그 다음에 학군을 하면 학군이 근처에 가시면 이제 손해가 보실 수 없게 내가 사는 동안은 편하게 살지만 또
내가 팔고 갈 때 그때도 그 값어치가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영등포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등포 시장역 타임스퀘어하고 이제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군보다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게 여의도선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의도에는 임대하는 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전철을 이제 첫 번째서부터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시지가가 그만큼 제가 땅을 샀는데요. 여기도 벌써 몇 배가 올랐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그래? 네, 이제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짧은 경우엔 3개월, 4개월에서요. 이제 빌라는 이제 또 뭐 6개월, 또 동수가 이제 저기 큰 거는 이제 8개월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 짓고 하는 경우에는